물론 프로이트는 처음에는 성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테리 환자를 보고 그 병 증상을 중심으로 치료를 해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계시는 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증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 배설을 시험으로 해서 치료를 해 나간 것은 누구나 아는 바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순서는 처음에는 최면술을 썼고 그 다음에는 감정 배설법을 썼고 그 다음에는 뭘 했나요? 그 다음에는 자유연상법을 썼고 그 다음에는 뭘 했나요? 그 다음에는 정신분석법을 고안해서 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처음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성격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눈치채지 못했는데 1908년에 이 사람이 성격과 학문기 성 에로티시즘이라 하는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거는 프로이트가 처음에는 히스테리 환자를 봤지만은 차차 이분이 강박증 환자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이 다 하시는 바와 같이 강박증 환자는 한 얘기를 다시 하고 또 하고 같은 동작을 되풀이하고 문을 또 닫아놓고는 다시 열고 닫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프로이트도 매우 놀랐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놀랐는데 그래서 프로이트는 천재적으로 알게 된 것이 학문기에 성적으로 집착되면은 이런 증상이 온다 해서 맨 처음 발견한 게 학문기 이 고착증을 발견한 겁니다. 처음에는 구강기는 몰랐어요. 그래서 학문기 고착증을 보고 학문기에는 무엇을 하나요? 보통 변가리기 훈련을 한다는데 프로이트가 착안하시게 된 겁니다. 변가리기 훈련. 그래서 변가리기 훈련은 아이가 하나요? 부모가 하나요? 어머니가 시키죠. 그래서 변가리기 훈련을 하는데 아이에게 변을 가리라. 변 볼 때가 되었다. 또 변을 깨끗이 닦아라. 이런 걸 하는 걸 갖다가 변가리기 훈련. 토일레트 트레이닝이라. 다 하시는 거지만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변가리기 훈련. 변가리기 훈련. 토일레트 트레이닝. 그래서 변가리기 훈련할 때 어머니가 너무 이걸 갖다 엄격하게 가리라. 또 잘못 가리거나 하면은 처벌을 하고 왜 변에 옷에다가 변을 묻혔나? 내 빨래하기도 세탁기도 없으니까 왜 나를 괴롭히나 해가지고 화를 내고 이래야 했을 적에 자연히 유아는 어떻게 되나요? 변가리기 훈련할 적에 유아는 어떤 마음이 되나요? 화가 나는 것입니다. 유아는 맨 먼저 하는 게 화가 나요. 왜 날 갖다 변을 가리라고 그러냐? 이래 화가 나고, 화가 나는데,
이 화나는 걸 어머니에게 대들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다 화나는 것을 참는데 결국은 화를 낼 수도 없으니까 화나는 심리를 승화를 시킨다고 그럽니다. 승화. 서블리메이션. 화나는 걸 갖다 승화시킨다. 화는. 그리고 또 일부는 반동 형성을 한다. 반동 형성. 이것도 리액션 포메이션이다. 그러니까 성격은 본인이 화가 나는 거, 본능적으로 뭘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그대로 하면 안 되니까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가 승화시키는 것이고, 하나가 뭐입니까? 반동 형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어릴 때 변을 보고, 어린아이들은 모르고 그 변을 벽에다 바르고 하게 되죠. 그런 아이들은 승화를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화가가 돼서 변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물감을 발라가지고 하는 게 승화입니다. 그게 승화단 말이에요. 또 반동 형성은 자기가 화나는 것에 정반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정반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화를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나요? 정반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요? 괜찮다고 할 뿐 아니라 과잉으로 상대방에게 잘해주려 하고 정반대로 나타나요. 특히 항문기 고착증자는 더 그래요. 그래서 항문기 고착되어 있는 사람은 속으로 화가 나면 화를 내는 수도 있지만은 반동 형성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동 형성으로 나타나면 상대방에게 너무 친절하게 하고 아이고 뭐 참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하고는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정반대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어떤 사람의 다른 아는 사람의 욕을 하고 있을 적에 마침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죠? 과잉하게 또 친절하게 되고 아이고 이제 왔냐 하고 네가 안 보여서 우리 죽을 뻔했다니 이런 지나친 그래서 반동 형성은 항상 과잉으로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과잉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음속으로 아주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 더러운 생각. 어떤 생각이 더럽나요? 성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동 형성으로 나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반동 형성으로 나타나면 손을 아이고 이래 손이 더럽다고 계속 손을 씻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갖다 여러 번 씻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어서 내가 기록적으로 누구라 그랬나? 얼마나 오래 씻는다고 그랬죠? 6개월이 아니고 7시간 하루에. 그래서 하루 종일 씻고 있어가지고 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뭐냐? 속으로 더러운 생각을 해서 그래요. 어떤 더러운 생각을 했냐? 어떻게 성적으로 아무개를 좀 가까이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은 내가 왜 이런 더러운 생각을 했나? 이래가지고는 손을 씻고 계속 반동 형성은 항상 과잉으로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형성은 항상 그 성격의 운명은 처음에 화가 나는데 화를 못 내니까 성화시키거나 반동 형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프로이트는 학문기에 고착이 되면은 강박증이 온다 하는 걸 갖다가 처음 알게 되는 거죠. 강박 성격이 오고 강박증이 처음에는 성격이라고도 몰랐지만은 강박증이 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알게 된 거지만은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떤 성격이 되죠? 예? 예? 완전주의가 됩니다. 완전주의. 그래서 완전히 내가 변을 깨끗이 했느냐. 자꾸 하다 보니까 완전주의가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나요? 반복하기가 됩니다. 맞아요. 반복하기.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되나요? 양가 감정도 올 수 있지. 예? 구두쇠가 됩니다. 구두쇠. 왜 구두쇠가 된다고 그랬죠? 변을 보기 싫은데 자꾸 어머니가 변을 보라는 게 이게 무슨 귀한 긴 줄 알고 유하니까 아마 판단력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 내보내니까 내가 안 내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변비증이 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커서 구두쇠가 되는 거죠. 구두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돈을 주고도 안 쓰는 이런 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강박증 특징은 무엇이 있나요? 예? 고집이 또 셉니다. 고집이 아주 세. 한번 자기가 주장하면 아무리 남들이 안 그렇다 해도 반드시 자기는 또 주장해요. 고집이 세고 한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들 수 있으면은 완전주의하고도 관계 있지만은 이 지나치게 결벽점 아주 깨끗한 거 다시 말하자면 질서를 고집하게 됩니다. 질서 오더리니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지 책도 그대로 안 꼽혀 있으면 그걸 완전히 전에 있던 원상 회복을 하기 전에는 공부를 안 하는 그런 것이 돼요. 이런 사람은 시험을 칠 때도 1, 2, 3, 4 문제가 나면은 1의 문제를 못 풀면은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2, 3 다 아는 건데 1을 모른다 해가지고는 그 다음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다 백지 내고는 막 낙제점 맞고 이런데 그건 지나치게 완전히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강박증에 대해서 알고 난 프로이트는 1912년에 노이로제의 발병의 형태를 라는 논문을 쓰게 되는데 프로이트는 대충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리는 데는 어렸을 때 4가지 타입이 있다. 그래, 4가지 타입. 그 당시 프로이트가 지금 생각해도 그건 맞는 말이지만은 첫째 어떤 사람이 노이로제가 되느냐? 보통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될 텐데 노이로제가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좌절감을 잘 느끼는 사람이다. 좌절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린다. 어떤 일을 원하다 그게 안 돼도 뭐 요담도 하면 되겠지. 이러면은 노이로제가 안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게 왜 안 될 끼냐. 나는 큰일 났다든가
좌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노이로제가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현실을 당면 못하는 사람. 현실을 당면 못하는 사람들이 노이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현실을 닥쳐오죠. 그걸 당면해야 되는데, 그걸 당면 못하는 사람들은 노이로제가, 그런 사람은 늘 얼굴을 이렇게 숙여 있죠. 얼굴을. 세 번째는, 인격 발달하는 과정에서 항상 마음을 의감만 한 사람. 의감만 한 사람이 노이로제에 걸린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프로이트의 말씀은 지금 볼 때 그대로 맞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닥치면은, 의감만 하면은 노이로제가 된다. 예,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지적하신 게, 발달 단계 고착되면은 노이로제가 된다. 이렇게 노이로제가 걸리는 네 가지 타입을, 타입이랄까, 오는 경우를 말했는데,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이거는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은 좋을 점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좌절감, 현실 당면을 못할 때고, 세 번째는 의각, 그 다음에 고착. 고착이라는 것은 젖먹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인격이 쭉 이렇게 흘러갑니다. 쭉 발달해 간다고 할까요? 90살 때 죽더라도 90살까지 흘러가요. 그런데 흘러가다가 고착돼서 일정한 시기에 고착되면은 병이 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